추억의 한 페이지에 잊지 못할 궁전 하나가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될 그날까지 벨베데레 궁전은 시간 속에서도 바래지 않는 좋은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침 9시 15분 벨베데레 상공 관람을 마일리얼 트립을 통해 예약해 두었어요. 시간 맞춰 가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벨베데레 궁전을 갔던 터라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거 저래 보여도 사냥개잖아.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아나? 갑자기 돌아보네요. 하늘색 딱 제대로 잘 입고 있네. 우리나라도 저런 거 해야 된다니까 걱정 말고. 확실히 애견인들이 많은 애견 선진국답네요. 벨베데레 상공의 뒤쪽에 있는 정원길로 들어서니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일이라 대부분 관광객이겠지만요. 사진을 찍는데 영상을 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10년 전쯤 왔을 때는 클림트 키스는 사진을 못 찍게 했거든요. 꼴딱꼴딱 뛰어다니까 여기 저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많다. 피엔나도 러닝이 지금 유행이래. 사실 러닝이 이제와 유행된 것은 한국이지. 외국은 오래전부터 러닝을 즐기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궁전 뒤편으로 들어와서 우측이나 좌측 아무 문이나 통과해도 궁전 정문이 나오니 안심하세요. 우측으로 들어오니 카페가 있네요. 궁전 카페에서 여유로운 차 한 잔도 즐기고 싶네요. 필 때 뭐라는 거야? 노 페스티얼 파르벤는 독일어로 세계 축제라는 뜻입니다. 벨베데레 궁전 상궁 외관과 정원을 무대로 열리는 미디어 아트, 라이트 아트 행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스테판 성당이라서 잘 보이네. 네. 지난번 투어랑 달리 자유여행의 장점은 잊어먹을 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벨베데레 궁전에 다시 오니 익숙한 느낌에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기억을 새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검사, 가방 검사하나? 가방 검사해? 락커가 있구나. 가방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라? 락커에서 키가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 다 못 빼고 있어. 아, 돈을 넣어야 되구나. 이유로 나중에 돌려준대. 왜 안 잡혀있네. 이유로는 돌려받는 돈이니 무겁게 가방 메고 관람하지 마시고 락커에 맡기세요. 락커룸과 기념품 샵을 연결한 동선, 브라보.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이거 사고 싶다. 짱짱하고. 자기 요거 사줄게. 이쁘네. 얼마냐? 클림트 그림이 프린트된 에코백이 시선을 잡아 끌어서 디스보다 관람 후에 다시 들러 사려고요. 땡큐. 1층 왼쪽에가 있네. 이번에는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그림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기기는 5유로고 사용법은 기기를 대여받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듣는 형식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되니 오디오 가이드 Hello. 이용 추천합니다. To audio guide. 코리아? Korean? 야. Do you want the physical audio guide or the smartphone tour? 피지컬 오디오 가이드 선택. €10. You want?
You have 8 numbers about the building itself and Printigene. 오디오 가이드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대표 작품의 번호가 나온 안내서를 주었습니다. Yeah. Press play. So Yeah. number and play. 번호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Thank you. 아주 간단한 작동법이니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안내서는 한글로 쓰여 있고요. 저기 목에 그런지 보내는 안 들고라고.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키스 먼저 보러 갑니다. 벨베델의 상궁은 처음부터 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궁전입니다. 이곳은 개인 생활 흔적이 거의 없고 국가 권위 예술을 드러내는 공적 공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장식은 과하지 않고 절제되고 밝은 색감으로 칠해진 벽면으로 자연광이 깊숙이 스며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거 있다. 특별히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 작품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이 관람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척 두근거리고 설레네요. 단체 관광객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클림트 키스로 직진합니다. 드디어 클림트 키스, 실물 영접. 이 패턴이구나 약간. 제가 아까 찜하고 온 에코백 패턴입니다. 키스는 오스트리아의 상징주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화 작품으로 금박과 은, 백금을 사용해 제작됐습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의 절정기로 불리는 황금 시대인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완성되었으며 1908년 전시에서는 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그림은 화려하게 장식된 의상을 걸친 채 서로를 껴안고 있는 한 쌍의 연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아르누보 양식과 이전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의 유기적 형태에서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패턴과 미묘한 소용돌이 문양이 화면 전체를 감싸듯 표현되었습니다. 키스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에 있습니다. 클림트는 이 작품에서 키스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에 완전히 잠긴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클림트의 양귀비 들판은 조용한 풍경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볼수록 강한 밀도와 긴장감을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라? 이 조각 작품 어딘지 익숙하다. 오기스트 로댕의 이브입니다. 이 조각은 성서 속 최초의 여인 이브를 주제로 하지만 전통적인 이상미나 고전적 균형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신체의 긴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수치, 두려움, 자기 인식의 순간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 고개는 아래로 숙여져 있고 팔은 몸 가까이 붙어 있으며 복부와 가슴은 미묘하게 수축된 상태로 묘사되었습니다. 프리차 리들러의 초상은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1906년에 제작한 유화 작품입니다. 금박과 화려한 색채, 장식적 패턴이 두드러지며 클림트의 황금시대 시기의 대표작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여인의 초상화를 무척 좋아하는데 이 작품을 보고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소년 입스의 초상은 클림트가 1898년에 제작한 유화 작품입니다. 그의 예술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초상화로 상류층 귀부인 소년 입스를 모델로 하여 장식성과 상징성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저는 분홍색 드레스 표현에 미칠 듯이 빠져들었는데요. 부드러운 질감이 강조되며 화면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거든요. 섬세한 붓질로 천의 촉감을 따라 흐르듯 표현하다니 클림트는 정말 대단하네요.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빈을 대표하는 상징주의 화가이자 빈 분리파를 이끈 중심인물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여성의 육체, 사랑, 생과 죽음, 욕망이라는 주제를 장식적이면서도 관능적인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특히 금박과 은, 백금을 과감하게 사용한 화풍은 그의 작업 중 가장 찬란한 시기로 불리는 황금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클림트의 그림 속 인물들은 현실의 초상을 넘어 아이콘처럼 정지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세밀한 기하학 패턴과 유기적인 곡선, 그리고 평면적인 배경은 인물을 현실에서 떼어내어 상징의 세계로 끌어올립니다. 임종 직전의 노인. 이 작품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절제된 시선으로 마주한 드로잉 중 하나입니다. 근데 클림트도 그림 장난 아니다. 클림트 그러니까 그림 너무 좋지. 디테일이랑 이게 진짜 사람이 정말 만져질 것 같지 않아? 아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구성 아니 이목구비 같은 게 디테일.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딱 보면 힘이 있는 거다니까. 우리는 미술관 관람을 좋아해서 이번 여행 역시 클림트나 에곤 실레의 작품 관람을 일정에 넣어두었어요. 한 작품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시선으로 감상하고 있음을 느낄 때 그 차이마저 여행의 일부가 됩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세간티니의 상징주의 유화 사악한 어머니들입니다. 클로드 모네의 폴 영감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인상주의적 기법으로 빛과 색채의 변화, 붓터치의 자유로움이 두드러집니다. 이 작품은 벨기에 상징주의 조각가 페르낭 크노프의 조각상 물의 요정의 반신상 또는 비비안입니다. 비비안 저거잖아. 근데 이제 실제 인물이 아니고 킹하더 거기서 그런 거. 아서 왕 전설에 등장하는 신화 속 마법사 비비안은 마법사 멀린을 유혹하여 그의 마법 지식과 조개 껍데기 형태의 마법 도구를 훔친 판무 파탈 유형의 인물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로크 궁전이라는 가장 질서, 정연한 공간 안에 놓여있는 작품들은 단순히 작품을 보는 일이라기보다 한 시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우다. 그림 보자. 이거 실화냐? 덕후력이 이런 곳에서 발휘될 줄은. 반고흐 덕후인 남편의 즐거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베르의 평원, 빈센트 반 고흐? 이 그림은 파리 근교의 오베르시르 우아즈 마을 주변의 광활한 들판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흐는 이 마을에서 생애 마지막 2달을 보냈습니다. 특유의 역동적인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을 사용하여 넓은 대지와 하늘의 움직임을 표현했어요. 이 시기 고흐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포착하며 어느 정도의 희망과 평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작품은 그가 오베르에서 그린 일련의 대형 풍경화 시리즈 중 하나로 종종 그의 마지막 풍경화 중 하나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진짜 귀한 작품을 만났어요. 이건 없지 지금 여기. 아니 이런 클림트의 대표작 유디트가 없다니. 오랑주로 있는데. 역주행에서 클림트 키스 먼저 봤기 때문에 동선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클림트 너무 좋다. 오스트리아 화가 카를 카르거의 유화 빈 북서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입니다. 외유 중인 클림트 대표작이 많아서 아쉽네요. 벨베데레 궁전의 컨퍼런스룸은 이곳이 단순한 미술관이 아니라 한때 실제 권력과 외교가 오가던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천장과 대칭적인 구조, 정교한 몰딩과 벽화는 바로크 궁전 특유의 질서와 위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감상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설계된 장소였습니다. 아니야, 이쪽으로 해서 다시 저쪽으로 반대로 돌아갈 거야. 클림트 키스 가슴에 박음질하러 다시 갑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반했다. 제 선택이 맞았군요. 갑자기 늘어난 사람들, 저들 틈새로 클림트 작품을 여유롭게 감상하기 힘들었겠죠?
예전에 왔을 때는 클림트 키스는 아주 어두운 전시실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도 안 됐고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연인이 아름다워서 그림 앞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다 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약간 여자가 몰아드는 폴란드 여자 느낌이라잖아. 작품 중에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찍다가 주의를 받았어요. 요한나 슈타우데의 초상은 클림트 후기 초상화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간적인 온기와 생동감이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클림트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 그가 1918년 사망하면서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벨베데레 궁전의 채플, 즉 예배당은 궁전 내부에 마련된 사적인 예배 공간으로 오이겐공이 거주하던 시절 궁정 생활 속 신앙을 위해 사용되던 장소입니다.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진 이 채플은 화려한 궁전 공간과 달리 비교적 아담하고 신앙적 기능에 충실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봤던. 이게 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 보니까. 벨베데레 궁전은 궁전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유명한 작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으니 관람 추천합니다. 천천히 눈에 담아둘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피처 캐비넷 해가지고 악마들에게 설명이 다 돼 있어. 픽처 캐비넷은 벨베데레 궁전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회화 전시실, 즉 회화 전용 감상 공간을 뜻합니다. 여기는 클림트네. 오버웨스터 라이히의 농가 또는 부흐베르크의 농가는 구스타프 클림트가 자연과 일상적 풍경을 주제로 작업하던 시기의 작품으로 그의 화려한 인물화와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풍경화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터제 호수의 카모성 3은 그가 여름마다 머물며 풍경화를 집중적으로 그리던 시기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여름 휴가를 보내던 오스트리아 아터제 호수의 카모성을 묘사한 것으로 호수 반대편에서 망원경을 이용해 성을 확대하여 그렸기 때문에 그림은 수평선이나 하늘이 보이지 않는 밀착된 구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클림트 특유의 장식적 문양으로 배경을 채운 감각적인 풍경화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예전에 침실이었던 공간이 지금은 전시실로 쓰이고 있네요. 오스트리아 화가 티나 블라우의 대표적인 유화 프라터의 봄. 이건 모네 느낌 맞지? 클로드 모네의 유화 푸아시의 낚시꾼들입니다. 우리 모네 정문도 갔다 왔잖아. 저기 시베르니 정원이네.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에 있는 길은 빛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빠르고 자유로운 붓터치를 사용하여 순간의 인상을 캔버스에 담고 있습니다. 보라색, 분홍색 꽃들과 무성한 녹색 잎사귀들이 길을 따라 만개해 있으며 빛과 그림자의 생생한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천장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는 이탈리아 화가 카를로 카를로네의 아폴로와 오로라라는 작품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색 대리석 기둥 그리고 벽 장식, 금박으로 강조된 스투코 장식이 특징인 이 방은 대리석홀입니다. 사보이아 공국의 오이겐 공자를 위한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으며 1955년 오스트리아 독립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창문을 통해 정원과 빈 시내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이탈리아어로 전망이 좋다는 뜻의 궁전 이름 벨베데레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궁전 외관에 비해서 내부가 엄청 화려하네. 네. 아니 그리고 이 돌 있지. 이게 뭔 돌이지? 약간 딱 봐도 그래서 대리석 이름 붉은 대리석이 있나? 파란색도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와 프란츠 1세 슈테판 황제의 흉상.
시선을 잡아끄는 작품 앞에 섰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어 좋아요. 워낙 성서를 중심으로 한 종교화가 많기 때문에 그 그림이 그 그림 같아 보여서 조금 재미없습니다. 네, 눈에 확 들어오는 작품이 아니고서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술관 기본 3시간인데 서서 작품을 감상하기 때문에 허리가 슬슬 아파오네요. 미간 구겨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었어. 여기 피에타상 봐. 이거 되게 난 나무 피에타상을 처음 본 것 같아. 피에타는 기독교 예술에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작품 주제를 말합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연민, 슬픔 또는 라틴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제대로 관람하려면 하루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미술에 관심이 아주 많다면 말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결국 꼭 이렇게 앉아서 관람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꼭 이렇게 혼자서 놀더라. 칫. 취향 저격 정물화를 찾았습니다.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화가 안나 마리아 푼츠의 정물화 주전자와 튤립이 있는 정물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정물화와는 대조적으로 일상적인 사물을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여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네덜란드 정물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세기 신직물주의 예술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 거기 왕가 초상화인가? 오스트리아의 궁정화가 마르틴 판 마이텐스 2세의 유화 에르데드 백작 니콜라우스 8피 가족의 초상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요한 크나프의 유화로 야퀸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제가 또 꽃을 좋아합니다. 유럽은 화려하고 다양한 꽃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아름다운 정물화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의 유명한 유화 시리즈 중 하나인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보나파르트가 여기 있네요. 이 그림 엄청 유명하잖아. 네, 다양한 패러디물이 존재하는 유명세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작품이죠. 실제 사건을 그렸지만 실제와는 완전 다른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한 정치 선전용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페르디난트 게오르크 발트 스팀러의 유화 지쳐버린 힘입니다. 도박이나 방탕한 생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파멸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어떠세요? 잠이 편안해 보이시나요? 이 방은 유니크가 주제라 그런지 사실주의 작품이 많았습니다. Quelli mi sembrano fotografie. 미하엘 핸더의 작품 가축들의 귀가는 어두운 저녁이나 밤에 다양한 가축들이 외양간으로 돌아오는 목가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리소콜의 프레스코화를 가까이서 볼 수 있네요. 여기가 끝이야. 아니, 나 아직 에곤 실레 작품 안 봤다고. 오던?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의 가족입니다. 인물들이 서로 가까이 있지만 시선은 제각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 가족 간의 결속력과 동시에 인간 존재의 고독과 취약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네요. 에곤 실레의 죽음과 처녀라는 작품입니다. 인물들이 서로 얽혀 절망적으로 포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남자의 시선은 공허한 곳을 응시하고 있어 이 관계의 필연적인 종말을 암시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상징주의 화가이자 빈 분리파 운동의 주요 창립 멤버입니다. 그의 작품은 아르누보 양식에 기여했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를 주제로 한 노골적인 에로티시즘과 화려한 황금빛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맨날 이런 그림 그리니까 이것도 먹었지. 작품 제목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브는 화면 중앙에 서서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팜 파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아담은 이부 뒤쪽에 반쯤 가려져 있으며 얼굴의 절반만 보이고 눈은 감겨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브와 같은 위험한 여성에게 압도된 남성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클림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미완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미완성은 결핍이 아니라 완결될 수 없는 인간 존재 자체를 닮아 있습니다. 다 완성되는 게 아니야. 신부는 클림트가 1918년 사망하기 직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 구성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초기 해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가 남아 있습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그리기 전 미리 구상하여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짜임새가 있게 다 이렇게 그리는. 되게 멋있는데. 배경의 왼쪽 부분에는 서로 얽혀있는 여성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령대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신부의 욕망, 기억, 미래의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들로 해석됩니다. 특히 남성의 형상은 명확하지 미완성이야, 않고 그래서. 여성의 몸과 대비되며 불안정하고 흐릿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는 결혼이 보호이자 구속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말년 작업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불안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클림트의 그림은 처음엔 아름답습니다. 황금빛, 장식적인 문양, 완벽해 보이는 인물들. 하지만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이 불안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여성들은 상징처럼 보이지만 결코 조용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몸은 욕망과 긴장을 숨기지 않습니다. 클림트에게 아름다움은 보호막이 아니라 저기, 내면을 드러내기 저기 위한 이거 표면입니다. 밑에도 뭐가 있나? 이제 관람은 다 끝났습니다. 와, 진짜 다리 아팠어요. 그리고 에곤 실레 작품이 예전보다 줄어서 아쉽네요. 에곤 실레 미술관을 따로 찾아야 하나 봅니다. 기념품 샵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동선, 브라보. 아니 여기가 뒤에 큰 게 있다. 클림트를 봤으니 클림트 흔적이라도 묻은 기념품을 사는 그게, 것은 국룰이죠. 뒤에 게 더 큰가? 프린트가 유디트라서 갖고 다니기 부끄러울까? 괜찮아. 양말도 양말도 있는데. 저기 요것도 있다. 이건 좀 큰다. 예. 너무 화려해서 조금 날씬하다. 촌스러워 보인다는. 다른 것도 봐봐. 가방은 에코백을 주로 쓰니까 에코백에 얇은 것도 진심인 살래? 여자 맞습니다. 천이 너무 얍실하다. 착장을 확인할 수 없어 이거 남편이 맨 괜찮은 것 모습을 같아. 확인하는 중. 그냥 사자. 아니 좀 여기 패턴이 독특해서 세련된 느낌인데. 많이 좋죠. 9시에 안 들어가서 뜨거워가지고 나오니 사람 어느덧 엄청 꼬르륵 시간이 되었어요. 날씨 좋은 거 봐라. 이제 그거 보러 가야지 또. 오늘은 비엔나 미술관 투어라서 다음은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수학여행 왔나 봅니다. 미술사 그걸 예약한 거야? 아니, 그동안 내 말 안 듣고 뭐 한 거니? 미술사가 자연사 아니고 미술사야. 아니 미술사 말고 레오폴드인가 그거. 그거 안 하고 미술사였다니까? 왜? 자기가 예약 알아서 기껏 하라며. 해놨더니 레오폴드는 이제와 그때 딴소리하면 뭐 화가 나요 안 나요? 자기 미술사를 했어? 날도 더운데 왜 자꾸 똑같은 말을 하게 하지? 그 현대 그거여가지고 이건 실내 작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데라 했는데. 자꾸 이러는 건 싸우자는 거지. 첫 번째는 어딘데? 몰라. 알아서 해. 미술사 봐. 기껏 정보 찾고 몇 번 물어보고 예약까지 마쳤는데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 앞으로 네가 해! 라는 말이 나오지. 추억의 한 페이지에 잊지 못할 궁전 하나가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벨베데레 궁전은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될 그날까지 시간 속에서도 바래지 않는 좋은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 타볼래? 저 하얀 거. 어글리 코리안으로 이름을 떨치고 싶진 않소. 벨베데레 상공정원을 따라 걷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으며 조용히 이 도시의 일부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진짜 여행의 기억입니다.
이번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주디TV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